안녕하세요. 션박의 사진내기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시간의 간격, 시간의 간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작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라는 주제예요.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 영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 바로 시간을 담는 작업인데요. 다큐멘터리 노스텔리지아라는 작품, 뉴욕의 모마에서 백남준 작가 이후에 처음으로 산 작품이 바로 정현도 작가님 작품이잖아요. 사실 정현도 작가님의 작품 속에서는 뭔가 가장 긴밀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 미학적인 디테일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미학에 대한 디테일을 찾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주관성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카메라라는 게 꼭 등장을 하거든요. 내 사랑 진이라고 하는 작품이라든지 원더랜드라는 작품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비현실적인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다라는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비현실적인 부분에서 표현해줄 수 있는 거,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카메라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카메라로 담아내는 작업에서 본인 나름대로는 희열을 느끼겠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 사랑 진이는 자기가 꿈꿔왔던 것들을 진이가 이루게 해주는 것처럼 그 과정에 대한 결과, 내가 꿈꿔왔던 거, 누군가 타인의 꿈을 본인이 하나의 형상적으로 보여주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촬영을 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이 정현도 작가님의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메이킹 필름이 없어요. 그래서 메이킹 필름이란 뭐냐면 그 영화의 전, 후 과정에 대한 이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작업 과정이잖아요. 이 작업 과정을 어떻게 보면 저도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외주를 받아서 그 작업 과정을 찍는데, 정현도 작가님은 자기는 그런 거 안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뭘 느꼈냐면, 왜 안 찍냐 그랬더니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전과 후의 간극에 대한 디테일을 한 번 더 설명한다는 건 작가로서 의미가 없다. 그게 없어지고 난 후에 전과 후가 존재를 해야 그 비현실이라고 하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비현실감을 관객이 온전히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현도 작가님은 천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저 역시도 그 말에 굉장히 많이 동감을 하거든요. 어차피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가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도구일 텐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과정을 담아서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업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카메라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허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은결 마술사님이 이제 연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단에는 이 녹화되는, 실시간 녹화되는 카메라 영상이 보이고, 앞에서는 라이브적인 공연을 보는 사람의 시선이 보이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은결 마술사가 마술을 할 때 뭔가 페이크적으로 누군가 물건을 가져다 주는지 검은 천을 두르고 약간 보이지 않는 시선에서 하는데, 이 카메라 자체는 눈이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감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게 믹스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걸 굉장히 느리게 보고 그 공간에서 좀 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난다는 거죠. 뭔가 거기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나무들조차도 개별적으로 볼 수가 없고 하나의 나무의 흐름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은결 마술사가 하는 액션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페이크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앞에서 보는 분들은 그 페이크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이 영상으로 위에 스크린에서는 그 페이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는 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현실과 비현실이라는 또 하나의 시간적인 간극이 또 생긴다는 건데, 대체 이 작가는 카메라라는 거를 미술적인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가 갖고 있는 시각적인 부분에서의 불편한 진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2023년도 100년의 여행기에서도 나오듯이 어떤 내용 자체, 옳은 것들을 믿으면 안 된다, 100년이란 시간 동안 지내왔던 어떤 기록적인 사진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조차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다 믿을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동요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진 않잖아요. 물론 약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흥얼흥얼거리고 불렀던 거죠. 근데 이 카메라라고 하는 거, 눈이 하나인 어떻게 보면 괴물 같은 존재일 수 있잖아요. 실질적인 사실을 레코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짜의 사실도 같이 엮어서 레코딩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의 간극에 대해서 나름대로
작가님은 원테이크 형식의 작품도 했었거든요. 뭔가 작품을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는다든지 어떤 미술관에서 올해의 작가에 대한 형태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작품들도 있는데 굉장히 저는 신선하게 봤거든요. 미술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형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것과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들 전체를 다 보여주는 형태, 이런 영상에 대한 어떤 이해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정현두 작가라는 작가가 어떤 식으로 이 사진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간극이 있는 것과 없는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놓치고 가신 게 있을 테면 하나는 뭐냐, 공간이에요. 공간. 정현두 작가님이 사실은 시간을 다루는 작업도 하지만 이 공간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강하신 작가님인데, 공간, 여러분들 로케이션이라는 작품의 시리즈를 보신 적 있나요? 이 로케이션이라는 시리즈 작품을 보시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그 인터뷰 내용에 나와요. 보고 나서 이거 포토샵으로 한 거야 디지털로 한 거야 하면서 쓱 가벼웠다 그러더라고요. 기자님조차도 되게 유명하신 분도.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그 로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나 모든 시스템이나 디자인적인 것들을 다 그 공간에다 집어넣고 다시 촬영을 했다는 거죠. 세트를 지어서 촬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비현실적인 것들을 어떻게 보면 포토샵이나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사람의 노동과 힘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두고 촬영을 한 게 바로 이 정현두 작가의 로케이션이라는 시리즈인데, 이 로케이션이라는 시리즈만 봐도 이 작가님이 생각하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허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과 믿을 수 없는 진실, 이런 것들로 인한 교차되는 부분, 나름대로 정현두 작가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허구에 대해서 사람들은 일찍 이건 허구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나간 것, 이런 것조차도 일부러 그런 어떤 반응 때문에 로케이션을 해서 거의 세트를 짓고 촬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서 데리고 오고 싶은 작가님 딱 두 명이 있어요. 바로 한 분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죠. 인터스텔라 만든 감독님이시잖아요. 인터스텔라 보면 아버지가 쿠퍼로 나오는데, 이 쿠퍼가 우주 여행사잖아요. 거기서 이제 블랙홀적인 부분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공간이죠.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뭐 중력이라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를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그 안에 이상적인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블랙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인데, 아버지라는 역할로 나오는 이 쿠퍼가 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책을 밀어내잖아요. 그 어떤 공간에서. 그때 우연치 않게 그 책이 떨어지고 그 공간 안에서 이제 머피라고 하는 딸이 그 부분을 보죠. 근데 약간 유령처럼 느껴지겠지만 쿠퍼가, 아버지가 딸한테 대한 어떤 외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휴머니즘적인 부분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깔끔한 구성이지만 그 안속에 휴머니즘이 갖고 있는 사랑의 역할이 더 크지 않나라는 내용이 꼭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현두 작가님도 굉장히 천재성을 갖고 있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꼭 휴머니즘이 나와요. 어떤 사람을 담는 작업, 노인을 잡는 작업, 수도 없는 작업을 많이 했지만 시간과 공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주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주관적인 부분을 배제한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본인이 찾고자 하는 부분이 휴머니즘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작가예요. 상록 아파트라는 것도 아파트 안에 갇혀있는 어떤 블록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공간은 동일한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정현두 작가님은 사람에 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인간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기 사진 찍어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알겠어요 라고 한대요. 뭔가 거부적인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예술가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제 작품 전시 보러 오시면 그때 작품
작품 드릴게요 라고 하면 대부분 수긍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위트 있게 얘기하시는 게, 내가 만약에 전혀 다른 직업이었으면 아마 그 사람들이 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예술가라고 하니까 예술가라는 얘기가 뭔가 사기꾼 같진 않고 긍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직업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본인이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어떤 즐거움에 대한 토로까지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작가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아마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체계적인 시나리오 안에서도 인간미가 느껴지는 부분에서 가장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명의 작가는 바로 앙드레 케르테츠예요. 이 포크라는 작품 보신 적 있나요? 이 포크 보시면 굉장히 좋은 작가시죠. 엄청나게 좋은 작가예요. 누군가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본 작가거든요. 포크를 넣었을 때 이 작품, 이 그림자가 지고 어떤 시간적인 묘사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쁜 작품이죠. 감성적인 작품이고, 앙드레 케르테츠의 포크라는 작품을 보고 스티븐 맥커리도 굉장히 좋아했던 작가님이고, 그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온 리딩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무표정이거든요. 그리고 바람에 따라서 느껴지는 정서감, 이런 것들만 봤을 때 앙드레 케르테츠라는 작가가 얼마나 위대한 작가였냐면, 기본적으로 사진이라는 것들이 앙드레 케르테츠 그 시대에는 나름대로 그 당시 사진을 보면 아무래도 다큐멘터리 형식의 르포르타주 형태, 앙드레 케르테츠하고 조금은 결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앙리 까르티에-브레송이 가지고 있는 사진의 세계, 어떻게 보면 매그넘의 창시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떤 부분에서 앙드레 케르테츠랑은 좀 다른 형태의 어떤 예술성, 뭔가 보여주는 형태, 찰나의 순간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영향력이 너무 큰 작가님이시죠. 하지만 앙리 까르티에-브레송조차도 극찬한 작가가 바로 앙드레 케르테츠잖아요. 저는 이 포크라는 작품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나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정현두 작가님의 천재적인 부분은 그 전에 바로 사진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굉장히 기묘하게 담는 작품, 그 다음에 자기의 주관적인 성향이나 생각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아주 절제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 인한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앙드레 케르테츠의 작품을 보면, 사실 이 세 명의 작가가 시대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고 하고 있는 영역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간의 간극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작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술적으로, 미학적으로 앙드레 케르테츠에 담은 그 사진은 그 시간과 그 공간에 느껴지는 어떤 미묘하지만 그 그림자의 길이라든지 오브제의 선택,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앙드레 케르테츠 작품에는 무표정이라는, 아니면 사물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뭔가 이미지적으로 옳고 그른 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죠.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허구를 가장 많이 배제하고 그 시간과 공간을 아주 고스란하게 담는, 그렇기 때문에 온 리딩이라는 앙드레 케르테츠의 사진집도 가장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현실적인 거죠.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허구라고 하는, 그리고 그 시간의 간극이 50년 후에 100년 후에 누군가에 대한 어떤 리뷰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그 사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앙드레 케르테츠의 사진은 그런 게 없어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가장 저는 선두부자의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작가들조차도 인정했던 작가고, 그 다음에 노년에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살던 스티브 맥커리가 정말 나는 좋아하는 작가다라고 해서 본인도 온 리딩이라는 책을 낼 정도였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보면 시간의 간극이에요. 그래서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허구, 그 다음에 그 허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휴머니즘적인 것들을 발휘하려고 했던 이 작가들의 모습,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동일한 부분을 찾아보려고 이번 주제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즐겁고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